그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가 보내야 할 돈을 쌍방울이 대납해줬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부인을 해왔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번 대북 송금 수사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과거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경기도는 황해도 지역의 한 개 농장을 농림복합형 스마트팜 시범농장으로 지정 개선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시군 단체장 등이 방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측근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걸려 있는 사건입니까? 네. 혹시 그 법인카드 받아가지고 이용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혹시 오해를 조명할게요. 네.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도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북한과 계약을 하고 협약을 맺고 해서 투자하고 거기에다가 지급한 돈이다. 경기도와는 관계없다. 이화영 부지사도 아는 내용이 없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동안 강력하게 대북 송금 부인을 해왔는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른바 입을 좀 열었다 이런 보도가 오늘 조간에 일제히 나왔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최근 검찰에서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사전에 보고를 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취지죠. 그러면서 이후에 보고가 됐고 이후에 대북 송금이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의 평양을 방문하는 그 대가로 쌍방울이 3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는데 그 과정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름 아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을 통해서 이런 증언이 나온 겁니다. 최근 검찰에서 말이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8월 초에 아마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소환하지 않겠느냐. 이제 검찰 소환 스케줄까지 이제 보도가 된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김종혁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글쎄요. 그동안의 대북 송금과는 완전히 정말 이제 다른 국면이 펼쳐졌네요. 그렇죠. 예. 지금 이화영 씨가 그 김성태와 이재명 두 분을 연결시키는 고리였잖아요. 그런데 그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시인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계속 부인을 해왔기 때문에 수사가 재판에서 그 진실이 규명되는데 장애가 됐었던 건데 지금 당사자가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새로운 국면인데 사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 너무 구체적인 진술, 300만 달러를 왜 필요하냐? 대선 주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방북을 좀 해야겠다. 그러면 또 헬리콥터와 무슨 그 자동차, 승용차 이런 것들을 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만 불을 내겠다. 아주 구체적인 진술들이 다 나왔는데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부인해 왔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화영 그 당사자였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꿨기 때문에 저 부분에 있어서 저는 궁금한 게 다음 재판이나 이럴 때 증인 신청을 해서 대질 신문을 하면 이화영과 이재명 두 사람이 대질을 해서 재판정에서 만나면 과연 어떤 장면이 벌어질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입이 중요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화영이었고 바로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런 건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동안의 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부인을 해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내가 인연이라면 내이 사입은 거.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 아마 검찰에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방북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도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미국 정부마저 북측과 대화를 진전할 수 없던 경직된 상황에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글쎄요, 뭐 이제 내복 얘기를 한 바가 있었고 이재명 대표는 뭐 검찰의 신작 소설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가 부인했던 것과는 다른 증언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 검찰에서는 다음 달 초에 이재명 대표를 검찰 소환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까? 법조계 고위 인사는 이미 이재명 대표의 소환 일정이 검찰 수뇌부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네요.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서요. 조정원 의원님 한 말씀 하실까요? 예,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 뭐 이재명 대표는 웃음 대신에 지금 화들짝 놀란 상황일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소위 부패 현장에 586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과 소위 조폭들의 반복적인 등장입니다. 이화영, 김만배, 정진상, 천화동인 1호의 주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한성,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부회장으로 알려져 있는 황인호, 정말 한때 그 주요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이끌던 586 출신 정치인들의 핵심들입니다. 이분들과 김성태, 예. 소위 헬멧맨으로 알려진 최우향 등 조폭들이 정말 이렇게 민낯을 드러내면서 정말로 끈끈하게 연결돼 있다는 이 커넥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80년대 인생과 청춘을 바쳐서 민주화를 해왔던 이 세대들 전체에 대한 먹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정치하고 있는 한 줌도 안 되는 586 정치인들이 86세대, 586세대 전체를 지금 더럽게 만들고 있다. 예. 제가 계속 586 세대 집에 가시라고 할 때 가장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들이 다름 아닌 586 세대 분들이십니다. 아, 그래요? 내가 학생운동 현장에 있었던 예. 사람인데 아무리 봐도 우리 세대 대표를 했던 이 정치인들이 이제 집에 갈 때가 됐다. 그걸 넘어서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조폭과의 커넥션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제는 이 선배들이 이제 집에 갈 때가 됐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타락한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재명 대표도 이제 다음 달 만약에 소환이 되면 예. 이제 더 이상 숨길 거 없습니다. 이제 이화영 부지사까지 진실을 말하겠다고 했는데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 앞에서 낱낱이 밝혀야 될 시간이 오고 있다 생각합니다. 아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300만 달러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뭐 대납한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취지로 증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00만 달러 잘 감들이 안 오시죠?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38억 정도 됩니다. 38억.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검찰은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온 상황. 그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요. 그동안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북한에 몰래 돈 준 범죄인이 수사받다가 해외로 도피하면 최선을 다해서 잡아와야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입니다. 국민들께서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거는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깡패 잡아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 배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김성태 회장 잡혀오기 송환되기도 전인데 이 피의자에게 깡패라는 이 표현 써도 되는 겁니까? 저는 깡패라고 봅니다.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북한 접촉은 실정법 위반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해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대북 접촉이 위법인 것은 분명하고요. 자, 한동훈 장관 저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검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해진 혐의는 인정을 하고 협조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화영 부지사한테 이렇게 지금 뭐 설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래서 제2의 유동규 씨가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측에서 비상이 걸렸다. 이화영 부지사도 혹시 막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막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비상이 걸렸다.
제2의 유동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우리 장해찬 최고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저는 제2의 유동규가 아니라 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대장동으로 따지면은 김만배, 유동규 합친 진술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도의 공식적인 넘버 2였죠. 평화부지사였고 이화영 부지사가 직접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했고요. 조금 부수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인 이해찬 전 대표와도 연결이 깊게 되어 있습니다. 예. 쌍방울 전 이제 김성태 회장이 이해찬 전 대표 어르신 모시는 명목으로 월 3천만 원을 이화영 지사에게 줬다는 진술까지도 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네.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지주인 이해찬 전 대표도 같이 휩쓸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 터져버린 셈인 건데요. 예. 이 300만 달러만 제3자 뇌물죄 혐의가 입증되어도 특가법상 1억 이상 뇌물을 받으면 징역이 10년 이상 선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죠. 그러니까 남은 생 동안 이재명 대표가 감옥 밖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허허. 만약 이 300만 달러가 제3자 뇌물죄로 인정이 된다면요. 예. 그런데 준 사람인 돈을 쓴 사람인 김성태 전 회장은 이미 인정했죠. 돈을 주는 과정에서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연락을 받았던 책임자인 이화영 전 지사도 인정을 했죠. 예. 그 돈으로 혜택을 본, 방북이라는 혜택을 보려 했던 이재명 대표 혼자 부인한다고 해서 이게 부인되는 성질의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도를 보면 그 당시에 돈을 전달하면서 국정원 내부에서 만들었던 문건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럼 공식력 있는 문서를 통해서 실제 돈이 전달됐다는 물증까지도 나와버린 거예요. 또 북한에서 줬다는 그 영수증은 이미 진즉 검찰이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북한 용어로 그때 영수증 이거. 네, 영수증이 아니라 영수증 예, 써준 예. 것까지도 검찰이 확보하고 있어서 예. 관련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과 물증까지 두루두루 다 확보된 이 정도로 혐의 입증이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몇 없어요. 그래서 이 대북 송금을 가지고 저는 이재명 대표의 소환이 문제가 아니라 네. 하반기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영장이 청구됐을 때 뭐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 특권 안 한다고 하고 민주당도 결의를 했지만 이건 정당한 영장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부정한 영장이라는 이유로 또 방탄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2차 영장은 만약 발부된다면, 아니 네. 만약 신청된다면 발부 가능성이 대장동보다 훨씬 더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대장동보다 물증도 많고 예, 관련인들의 예, 진술도 더 많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아킬레스건을 딱 잡힌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장해찬 최고의 개인 예상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